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 말이에요.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성격 탓이나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최초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원초적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조종하고 평생에 걸쳐 같은 아픔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원형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 원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세계,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안전이 무엇인지, 세상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를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계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인간이고 자신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주고, 때로는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때로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특히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의 어머니들은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아이의 감정적 욕구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아야 했고 강해져야 했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이 자란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신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로만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무언가를 해야만,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윤근, 이렇게 형성된 초기의 관계 패턴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패턴은 나중에 연인,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익숙한 패턴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이 같은 홈을 따라 바늘이 움직이듯 우리는 같은 관계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관심을 덜 보여도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에 휩쌉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상처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불안정한 애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너무 침범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자신이 삼켜질 것 같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부재했거나 냉담했던 경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배웁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경험은 깊은 무력감을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핵심에는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거의 언제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원망이나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와 수용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무의식적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같은 패턴을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어머니를 비판하거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말하는 것은 불효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의식 속에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윤근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어머니에 대한 분노, 실망, 슬픔 같은 감정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유 없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억압해야 했습니다. 나는 진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머니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한 명의 여성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은 그녀 자신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우리를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생존 그 자체가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감정적 여유나 심리적 돌봄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이나 정서적 교감은 그들이 배워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양육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 안에 내면의 치유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이 다가가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경계를 재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계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재양육의 핵심은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이나 자기 합리화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한 친구가 같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려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를 경멸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내면화된 비판적인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윤근 이것을 부정적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배웠어야 했지만 배우지 못한 진리입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그 반대의 메시지를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새로운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이 점점 더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계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불안해지는 순간, 집착하게 되는 순간, 거리를 두려는 순간을 관찰하세요. 그 순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상대방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작동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 반응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작은 말이나 행동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반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두렵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른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관계에서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그 감정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진짜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바쁘다고 연락이 늦어졌을 때 자동으로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온다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아, 이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충분히 돌봐주지 않았던 경험에서 온 불안이구나. 하지만 지금 상대방은 그냥 바쁜 것뿐이야. 이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불안에 휩쓸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키세요. 또는 상대방이 가까워지려 할 때 자동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면 그것도 관찰하세요. 아, 이것은 어머니가 너무 침범적이었던 경험에서 온 두려움이구나.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삼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친밀감을 원하는 거야. 나는 친밀하면서도 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작동해온 자동 반응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윤근 증상은 억압된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상처, 느끼지 않으려 한 감정들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나 우울,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무의식의 내용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잘 자란 자녀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직원이라는 역할은 말할 수 있었지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그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그렸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제가 그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그림 그려서 뭐 하니? 그 순간 어린 그녀의 가슴에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공부, 성적, 엄마가 원하는 것뿐이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딸.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삶이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진짜 자신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공허함을, 의미 없음을,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얻었습니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의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 반면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은 무의식 깊은 곳에 갇혀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어. 나를 찾아줘. 나를 살게 해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아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할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도구로만 봐요. 처음에 그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게 와도 불안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을 극도로 사랑하고 아껴주었지만 어떤 날은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어린 그는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성인이 된 그는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불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인받아야 안심이 되고 조금만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줄 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성격이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자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 하신 적이,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안에 빠지신 적이, 이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당신은 사랑이 일관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을 믿지 못하고 계속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할 건가요?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치유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슬픔, 배신감 같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실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한 감정을 느낄 때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억압된 분노 아래 깔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감이고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을 느끼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분노에 갇히지도 마세요. 느끼고 이해하고 놓아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도 상처받았고 두려워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용서의 문을 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통제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자동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깨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나요? 당신의 관계 패턴은 어떤 오래된 상처를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귀 기울이세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어떤 것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아무리 좋은 외부 조건이 주어져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도 그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언젠가 진짜 당신을 알게 되면 떠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채로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을 보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대, 아버지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진짜 자신을 덮어버렸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은 이 모든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의 진짜 감정인가? 아니면 느껴야 한다고 배운 감정인가? 이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며 진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조화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문제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자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우울, 불안, 공허함, 의미 없음의 느낌으로.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이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짜 자신으로는 가짜 관계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때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평생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매번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기회를 가질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보를 인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적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사,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안전한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안전한 관계란 당신이 진짜 자신을 보여줘도 거부당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는 관계입니다. 실수해도 용서받고 불완전해도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안전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윤근 치유자는 스스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당신에게 전달했듯이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의식하고 치유하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세대적인 치유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쟁과 가난,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며 많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에게 전달되고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깊은 슬픔과 억울함, 분노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의식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주지 못한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지 못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윤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상처는 단순히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빛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당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했고 그 내면의 여정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갇혀 평생 희생자로 살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치유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지혜, 힘, 사랑, 연민.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활성화하면 됩니다.
윤근 자기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안에 가장 깊고 참된 핵심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길을 잃어도 이 자기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로, 온전함으로, 진실로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 자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비판이나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의 목소리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머릿속이 생각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걱정, 계획,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을 그냥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붙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 고요한 곳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할도, 가면도, 방어도 없는 자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 그리고 그 자신은 사랑스럽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강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도 좋지만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진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를 경험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건강한 관계는 두 명의 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완전함을 나누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고 상대방도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풍요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먼저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고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분리된 조각들을 모아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억압된 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것,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대화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 억압해온 감정들을 느끼는 것, 오래된 믿음들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고 삶은 더 좁아집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용기,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이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전체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원초적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패턴은 바뀔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오늘 당신은 그것을 의식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의 변화는 작을지 몰라도 1년 후, 10년 후 돌아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킨 사람. 다음 세대에게 상처가 아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때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매번 당신은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의식적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온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세요. 그곳에서 상처받은 어린 당신을 만나세요.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치유의 여정을, 자유의 여정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받지 않은 완전한 자기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 지혜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집으로, 진정한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